안녕하세요. 올해로 43살인 많은 나이지만 여태 싱글로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직 솔로라고 하면 주변에서 남들이 지겹게 물어보더군요. 왜 그 나이 먹고 혼자 있냐, 왜 시집 안 가냐면서 말이죠. 근데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외모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번듯한 금융사에 다니면서 잘 살고 있고요. 하나 여태 싱글인 이유를 굳이 대자면 지난 첫사랑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같은 학교에 다녔던 선배였어요. 어릴 적부터 그 오빠를 많이 좋아했죠. 큰 키에 잘생긴 얼굴과 옷도 잘 입고 성격도 좋아서 다들 그 오빠를 좋아했어요. 빼빼로데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는 소소한 선물을 주거나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테이프에 녹음해서 주기도 했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오빠도 저에게는 유독 다정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오빠 곁을 맴돌다가 대학생이 되고 꿈에 그리던 그 오빠와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몇 년을 짝사랑만 하다가 그 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위의 모든 친구들이 저를 축하해 주었고 매일이 꿈인 것 같더군요. 오빠와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던 날, 한강공원에서 두발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웠던 날, 술에 취한 절 데려다 주던 오빠가 집 앞에서 첫 키스를 했던 날, 어느 날 하나 소중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좋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저에게 이제 결혼을 하자고 고백했어요. 커다란 꽃다발을 주면서 고백하는 오빠를 보면서 저는 정말 사랑이 이런 거구나, 프로포즈란 이런 거구나 싶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예물이나 예단들을 준비하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오빠가 예전같이 다정하지 않고 딴 생각에 잠겨 있거나 멍하니 한숨을 쉬고 있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신경이 쓰여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친구들은 남자도 결혼을 앞두고 싱숭생숭하니 그렇겠지 하며 별일 아니라고 다독여 주더군요. 저는 하염없이 행복하기만 했는데 그 이는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약간 섭섭하기도 했지만 회사 일에 결혼 준비까지 겹쳐서 정신이 없다 보니 그 외에 이상한 행동들은 금세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금방 흘러서 결혼식 3일 전이 됐습니다. 그날도 그이와 함께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공원 한 바퀴 산책하고 있었죠. 둘이 손을 꼭 잡고 걷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말없이 선선한 초가을 날씨를 즐기면서 걷다가 길에 멈춰 서서 저는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벅찬 마음으로 그 말을 하려는데 오빠가 제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먼저 말을 하더군요. 미안하다. 난 이 결혼 도저히 안 되겠다. 너랑은 결혼 못하겠어. 내가 죽일 놈이야. 미안해. 하고는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고 빠르게 멀어져 버리더군요. 마치 도망치듯이 후다닥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그 자리에서 멀뚱히 서 있었어요. 순식간에 멀어져간 그 사람의 뒤통수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결혼을 못한다니? 왜? 도대체 왜? 이제 고작 3일 남은 결혼을 무슨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린다는 것인지 머릿속이 빙빙 돌고 어지러웠어요. 어떻게 집에 왔는지는 지금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집까지 와서는 엄마, 오빠가 나랑 결혼을 못하겠대 하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기절했다네요. 기분 좋게 저녁을 먹고 약혼자와 산책을 간다더니 갑자기 일방적인 파혼을 당하고 와서는 딸이 쓰러졌으니 집안은 뒤집어졌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맨발로 허겁지겁 뛰쳐나와서 저를 부축해주고 간호해줬어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입에 댄 음식은 족족 토해버리고 물만 먹어도 속이 울렁울렁 거리는데 고장난 수도꼭지 마냥 눈물만 왈칵 쏟아져 내리고 제 꼴을 보면서 가장 많이 힘들어한 건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은 제가 울 때마다 꼭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더군요. 그 당시 여동생은 유학을 가기 위해 한창 준비하고 있었는데 매일 밥도 차려주고 저의 온갖 짜증을 다 받아주고 수발도 들어줬어요. 제 곁에서 도와주는 여동생 덕분에 저는 조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차마 남자친구에게 연락해볼 생각도 못했고 결혼과 관련된 모든 뒤처리는 저희 부모님께서 하셨고 저는 모든 일을 그저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파혼하고 2달쯤 지났을까요? 한번 용기를 내서 남자친구가 그 이후에 뭘 하고 있는지 지인을 통해서 수소문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에 방에 틀어박혀서 잘 나오지도 않았고 폐인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없어졌다고 합니다.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말 그대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파혼한 이유에 대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납득할 만한 답을 듣지 못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여러 차례 찾아가서 이유를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그냥 딱 잘라서 좋은 인연은 아닌 듯합니다 하고 말했다더군요. 당사자가 그렇다는데 어른들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으셨고 얼마 있다가 남자친구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며 멀리 외국으로 훌쩍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참 허탈하더군요. 그냥 그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었던 결혼이었던가요?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당한 저로서는 그냥 끙끙 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에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도 믿지 못한 채 3달, 4달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저는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못난 딸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서둘러서 독립하고 회사 일에 매달려 살았죠. 여동생은 유학길에 올랐고 부모님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여전히 그때의 트라우마를 마음에 품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하나 둘씩 시집을 가고 마침내 저 하나만 남았더군요. 오랫동안 누군가와 만나지 않고 혼자서만 지냈더니 그게 익숙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13년이 지났습니다. 유학 갔던 여동생은 처음 몇 년은 영국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 이제 잘 지내고 있다는 메일을 한 번씩 보냈어요.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아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사업을 한다면서 부모님께 자꾸 돈을 빌리다가 부모님과 크게 다투고 이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어찌 이렇게 부모 자식 간 인연이 끊어지나 싶어서 저도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제 연락도 피해서 결국 서운한 사이가 되고 말았죠. 여동생 말만 꺼내도 벌컥 화를 내시는 부모님에게 제가 딸 2명의 몫을 하며 살았어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어 식사도 하고 가끔 여행도 다녔습니다. 부모님도 제 상처를 이해하셨기 때문인지 결혼하란 소리는 절대 안 하셨어요. 그러다 작년에 아주 조심스럽게 제 일상에 들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부담스러워할까봐 회사 끝나면 술 한잔 하는 친구라고 생각해달라고 하더군요. 늦은 나이에 연애를 하게 되면 서둘러 결혼을 밀어붙이는데 그 남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다가 마침내 저희는 연인이 되었죠. 그렇게 저는 13년 만에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됐고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동해로 가을 여행을 떠나자는 말에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해마다 초가을 밤 파혼했던 날이 다가오면 몸살을 앓듯 몸져 눕는 저를 위한 여행이었거든요. 일상에서 탈출하여 바닷바람을 쐬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젊은이들처럼 깔깔대며 노니까 참 즐겁더라고요. 서울로 돌아오기 전날 숙소 주변을 산책하고 돌아오는데 먹구름 낀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도 오는데 아무데나 들어가서 막걸리나 한잔 하자는 그의 제안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곳으로 허름한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라고는 저희 둘뿐이었고 낡고 오래된 가게에 비까지 오니까 특이한 냄새가 났지만 이런 것도 여행의 낭만이라며 저희는 막걸리에 파전을 주문하고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막걸리 잔을 갖다 주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어쩐지 낯이 있더군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하고 퉁퉁한 시골 아주머니셨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가게 안에 종업원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아주머니가 서빙이나 모든 걸 혼자 다 하셔야 했는데 저를 본 이후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는지 제 남자친구도 혹시 당신 아는 분이냐 묻더군요. 아주머니는 잔뜩 굳은 얼굴로 주방 안쪽으로 사라졌고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한 저는 가게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어요. 맥주 회사 포스터, 은행 달력, 낡은 벽지. 그냥 초라하고 오래된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옆 벽에 오래된 사진이 하나 걸려 있더군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오래전 저와 파혼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는 제가 아주 잘 아는 여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더군요. 제가 비틀거리면서 주저앉자 남자친구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에게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날 버리고 떠난 남자와 다정히 웃고 있는 사진 속 여자가 영국에서 잘 살고 있다던 제 여동생이었으니까요. 파혼하고 매일 제가 눈물로 하루를 지샐 때 죽을 끓여주고 안아주며 내 이야기를 밤새 들어주던 여동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저보다 4살 어렸는데 어찌 된 건지 나이가 50은 훨씬 넘어 보이더군요. 초라하게 늙어버린 식당 아줌마라니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 사진을 본 이상 저는 13년 만에 만난 여동생을 안아줄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나온 아주머니, 아니 제 여동생이 목맨 소리로 부르더군요. 언니. 남자친구는 놀라서 아주머니와 저를 번갈아 봤고 저는 쓰러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감당하기 버거워서인지 하염없이 두통이 밀려오더군요. 그때 식당 문을 드르륵 열고 추리한 모습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를 버리고 갔던 그 남자였어요. 식당에는 정적이 흘렀고 저희 4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한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적을 깬 사람은 저의 남자친구였어요. 이 사람은 당신들이 한 짓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다고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쏘아붙이더군요. 파혼을 선언하고 도망쳤던 오빠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가만히 서서 아무 말이 없었고 여동생이 흐느끼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두 사람이 저 몰래 눈이 맞았답니다. 집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고 들락날락할 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둘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 정을 나눴고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생명이 생겼고 둘은 그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도피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기가 차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내가 이 많은 세월을 어떻게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굳이 모든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마음을 가까스로 추스르고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여동생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기는 낳지도 못하고 보냈어. 우리 대신 벌을 받았나 봐. 하는데 오빠도 그제야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오열하는 둘을 보니까 저는 오히려 눈물이 쏙 들어가고 머리가 맑아지더군요. 저는 그냥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서 오랜 시간 혼자 끙끙 앓았던 해답을 알게 되어서 후련했다고나 할까요? 파혼이 내 잘못인가 싶어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면서 살았는데 저들의 배신이 문제였다는 걸 알았고 또 삶에 찌들어서 처참할 만큼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인과응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아시냐고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께 사실대로 고백했더니 날뛰시면서 2번 다시 집에 발 붙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언니에게 연락도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죽은 사람처럼 살라고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에게 메일도 보내지 않았던 거라고 했어요. 모든 것들이 이해됐으니 더 들을 필요도 없겠더군요. 저는 여동생에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앞으로 2번 다시는 보지 말자. 평생 죄인처럼 살아. 네가 내 인생 망친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동생은 저를 붙잡지도 못하고 계속 미안하다며 울기만 하는데 그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겁하게 미안하단 말도 없더군요. 그렇지만 굳이 사과를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행색뿐만 아니라 다 쓰러져가는 가게와 저보다도 10살은 많아 보일 만큼 추하게 늙은 여동생의 모습이 현실을 말해주더군요. 그렇게 밖으로 나왔고 남자친구가 저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저렇게 비겁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자고. 앞으로의 삶은 자기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멀리 돌아왔지만 이제라도 행복을 찾아서 다행이죠. 긴 시간 이유도 모르고 아파하기만 했는데 차라리 후련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들은 그 죗값을 치르며 앞으로도 그렇게 고통 속에 살겠죠.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지금의 행복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